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을미사변과 아간 파천 공부했죠.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그 일련의 어떤 그 사건 형식을 갖다가 한번 해서 독립협회 또 독립신문 또 독립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대한제국 이 두 가지를 또 이렇게 구분해서 또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 이렇게 해서 각각 동떨어지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은 이 같은 시기에 서로 맞물려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마치 그 갑오 농민 그 전쟁이죠 하고 청일전쟁하고 갑오개혁이 이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맞물리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순서를 그래서 정할 때 그냥 독립협회부터 편의상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일반 한국사에 대한 일반적인 교재라든가 또 강의 대부분 협회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보도록 하죠. 자, 독립협회. 사실 난 이거 자체도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가 무슨 나라를 빼앗겼나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뭐 독립운동, 그건 말 되죠, 당연히. 근데 나라는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제가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좀 하수인지 모르지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독립협회인가?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니고, 비록 나라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지만서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독립협회. 자, 일단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 상황이 바로 이제 아간 파천이었죠. 그러니까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정임금이 이제 도망간 거죠. 아주 그냥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요. 그래서 거기서 친러시아 내각이 이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매우 증가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 을미사변까지 일으켰던 이 일본, 그죠?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서로 이제 대립이 격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간 파천하면서 러시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고종이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권을 또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뭐 영국, 프랑스부터 해가지고서 주변 열강들이 이제 이권이 서로 이제 막 침탈이 심화가 되는 거죠. 아간 파천 1년 동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했던 것은 열강들한테 이권 주는 거가 거의 다였어요. 그 안에서 밥 먹고, 그죠? 어디 뭐 러시아의 공사관 파견하고 일본 뭐 황제 폐하 뭐 부인이 뭐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거기 조문 가고 뭐 그게 다 좀 뭐 그래요.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독립협회의 창립은 갑오개혁이 아니라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의 핵심 인원이었죠. 서재필, 뭐 필립 제이슨, 뭐 이렇게. 이 서재필이가 어떻게 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서 고종하고 또 아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고종이 야, 한번 좀 잘해보자. 난 잘해볼 거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미국 사람입니다. 자, 직책을 줘도 저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 고문 자리로 가지고서 즉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죠. 그 독립신문이 1896년도에 이제 발간이 됐어요. 물론 이전에 독립문을 갖다가 건설한다는 건 명분으로 독립협회도 역시 이 창립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해죠. 같은 해인데 독립신문이 먼저 발행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석 달 뒤에 이제 독립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자, 이때 멤버는 이제 뭐 관료, 지식인 중심으로 조직이 일단 되겠죠. 그래서 참여계층은 이제 구분하면은 진보적 지식인, 그래서 이제 뭐 서재필, 뭐 윤치호, 뭐 이상재, 뭐 윤치호 그럼 또 대표적인 또 뭐 친일분자, 친일파 이렇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인물이죠. 또 관료는 또 나라 팔아먹은 뭐 이완용, 안경수 이런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 독립협회의 주요 멤버였다. 그리고 이제 뭐 도시 우리 빈민층이라든가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립협회 그러면 우리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독립문을 우리가 또 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독립문들 직접 가보신 분들 많이 있지만 또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지하철 3호선 그 독립문역인가요? 거기서 내려서 서대문 독립공원 방향으로 나오면은 공원 있죠. 그래서 이게 사적 3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어떤 독립문 모습이 어떻습니까? 프랑스 파리의 뭐 개선문 비슷하죠. 그래서 이 독립문이라는 것이 자주 독립을 기념해서 원래 이 자리가 그 중국 사신을 갖다가 영접했던 그 영은문이라고 이제 지금 헐려가지고서 기둥만 이제 이 독립문 앞에 이제 앞에 사진도 있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은문 즉 중국 청나라의 사신을 환영합니다. 영은 은혜로운 이런 이 중국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웰컴 이거죠. 이런 영은문 그죠?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이제 자주 독립적으로 생긴 그런 기념물이 바로 독립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 양식은 이제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모방했다 그랬죠. 이것을 지은 사람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다 아니면 뭐 러시아 사람인 사바틴이 설계했다 뭐 조금 이견이 있지만은 뭐 그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에 보면 이제 맨 위에 있죠. 돌 난간이 있고 이제 사이에 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계단이 있어요. 저도 뭐 그 안으로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뭐 들어가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영은문 앞에 이 단간 있죠, 지주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영은문 자체는 조선시대 때 12대 왕이죠, 인종 때 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립문의 기본 바탕은 뭡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죠? 즉, 그동안 중국과 4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헐어버린다. 왜 헐어버려? 바로 이 앞전에 뭡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청나라는 조선을 손을 떼라. 그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즉,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렇게 연상하고 그냥 독립문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그거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중국과의 4대 관계를 갖다가 청산한 그런 문이 바로 독립문이다. 독립협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화관이라고 있죠. 자, 모화관들이 아주 이제 그때 당시에 사진인데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중국 사신들이 와서 그 소위 영빈관 같은 거죠. 호텔 같은데. 요것도 이제 헐어버리고 바로 이 자리에 이제 독립협회, 이 독립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만민공동회 무슨 강연회 같은 건지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열리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신문 또 독립문 모화관 이것은 한번 정확히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시험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험 공부를 했어도 이걸 또 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독립협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민중계몽 활동이죠. 자, 이 앞전에 뭐가 있었죠? 갑신정변도 일어났고, 갑오개혁도 있었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민중의 지지 기반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독립문도 만들고 또 독립관도 건립하고 또 강연회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민중 계몽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민족의 어떤 자각을 갖다가 일깨웠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게 된 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주 국권운동이다 해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죠. 물론 그 이후에는 관민공동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자, 자주 국권운동. 자, 이것이 만민공동회를 했던 이제 뭐 그림이네요. 아직까지 이때 당시에는 뭐 사진 같은 것이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자주국권. 즉, 열강들의 내정 간섭 그만해라. 그래, 이권 침탈, 규탄한다. 그 얘기예요. 특히, 누구? 러시아죠. 즉, 러시아로부터 군사 교관, 또 재정 고문, 또 은행을 만든다. 러시아가 저령도, 저 부산에 그 저 영도 있죠? 그게 옛
지명이 이제 저 정도인데 거기가 이제 부동항 그래가지고 얼지 않는 항구라 그래가지고 그 조차 그리고 또뭐 은행 폐쇄 막 이거 갖고서 막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종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아간 타천하면서 자기 부인이 아주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진짜 구사일생으로 자기를 갖다 보호해 준 것이 러시아잖아요. 일본은 정말 싫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갔으니까 어떤 러시아한테 많이 기대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황제 때 그 이게 뭐 대관식 때 우리 그 저 민영환인가 뭐 특사로 그 파견하면서 밀실로 러시아 우리 지금 이제 을미사변도 당했고 또 좀 러시아 공산으로 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러시아 우리 좀 확실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약간 좀 구걸하다시피 외교적인 걸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것뿐이야.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중국 본토에 무슨 철도를 건설하고 뭐 이렇게 또 많은 이권이 있어가지고서 아주 그냥 뭐 좀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못 듣고는 왔지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자주 국권운동의 그 어떤 상대편이 바로 러시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라 불러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점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민권운동.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떤 국정개혁운동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와. 거의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처음에 독립협회 만들었을 때 관리들 또는 또 진보적인 좀 배웠다는 이런 사람들 또 도시 빈민층이 이제 어우러졌는데 이제는 관료들이 서서히 밀려나고, 이제는 민간인들이 막 주축이 돼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뭐 이런 급기야는 뭐 헌의 6조까지 이제 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뭐 국군을 수호하고 민권을 보장하고 또 국정을 개혁하자 해서 임금님한테 보고하고 또 고종은 그걸 또 뭐 허락하고 뭐 이런 헌의 6조까지 이렇게 해서 급기야는 박정량이라는 내각이 성립되고 그래서 이때 최초로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선포까지 했다. 이것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런 해당 내용이죠. 자, 이랬던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요. 해산. 아니 봐요. 자주 국권운동하고 자유민권운동도 하고 또 국민들이 참정하는 민권운동까지 했던 이 독립협회가 갑자기 해산을 한다? 이게 뭐예요? 보수 세력, 즉 고종을 갖다가 주위에서 있는 이런 소위 간신들, 일단 간신이라고 보는데 나라 팔아먹으려는 이런 놈들, 이런 보수 세력이 임금님 독립협회가 말이죠 무슨 공화국이라는 걸 저도 뭐 공부를 해봤는데 뭐 공화국이 뭐 왕의 권한이 말이죠 왕창 줄어들고요 뭐 이렇답니다. 이제 왕 노릇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좀 이간질 시키니까 고종이 또 그 얘기 듣고 뭡니까? 해산 명령을 때리죠. 그러니까 이때 또 뭐예요? 만민 공동회에서 그죠? 개최해서 항의도 하고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결국은 뭐야? 황국협회, 그 보부상들, 보따리 장사, 여기 아주 또 조직력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를 또 소위 지금 같은 뭐 폭력배를 동원한 거지. 이렇게 해서 군대 동원해가지고서 이 만민 공동회를 갖다가 강제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 지도자들 다 체포해버리고 이때가 이제 1898년도였어요.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됐더라. 이러면서 서재필은 그냥 본국, 미국으로 간 거죠. 엄청난 월급도 다 소급해서 적용해서 받고요. 고종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갈게요 그랬대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를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협회의 의의가 뭐냐? 일단 그동안 없었던 민중 계몽, 그리고 주권 수호 노력, 그리고 또 갑신정변 갑오격과 달리 민중의 바탕을 든 그런 근대화 운동이었다. 이런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자유민권 사상, 또 애국, 계몽운동에 영향을 끼친 것도 역시 의의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계는 또 뭐냐? 한계는 주로 이 만민공동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것이 투쟁의 대상이
다 러시아로 많이 국한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즉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외세를 배척 운동을 했고 반대로 이때 뭐 대사관이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 많잖아요. 이쪽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적대감 없이 좀 우호적으로 됐다.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죠. 독립협회라는 것이 어느 딱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뭡니까? 급진 소장파들의 과격 투쟁. 결국은 이제 독립협회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이 지도층이 또 지도력도 부족했고 또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어떤 민중들 하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도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그 성숙이 아직 덜 됐겠죠. 이런 것을 미성숙했다. 요것을 갖다가 이제 독립협회 한계로 이렇게 이제 한계점으로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일본에는 왜 관대했을까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건 난 그래요. 우리가 독립투쟁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동치 그러면 일본을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독립협회는 일본과는 전혀 동떨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청일전쟁 이후에 즉 일본 때문에 우리가 중국 4대를 갖다가 떨쳐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한테 고맙다라고. 즉 청일전쟁 때 일본 승리를 갖다가 우리 조정에서 축하 전문도 띄우고 독립을 할 때 막 일본에 막 거물급 인사들이 와가지고 환영 리셉션도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대한제국이 합병당한 이후에 이 일제 32년 동안 이 일제의 신임이 막 그렇게 당했을 때도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는 말이죠. 조선 독립문을 갖다가 헐지를 않고 우리 일본에서 뭡니까? 뭐 우리 조선의 그냥 뭐 유적지들 다 파괴하고 경복궁 파괴하고 창경을 갖다가 창경원으로 만들고 별 온갖 악행을 다 했는데 개선문은 어이구 이거 조금 보수 공사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 예산으로 독립원 보수도 해주고 이럴 정도로 했어요.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 독립협회의 또 주도층이 또 친일파야. 가만히 보니까 서재필도 그렇고 서재필도 결국은 갑신정변의 주역이면서도 뭔가 친일 매국은 아니지만 친일 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때 당시에 독립협회가 난 정말 약간은 다른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자면은 일본 애들이 갑오농민 전쟁할 때 그 동학혁명들 갖다가 아주 처참하게 싹쓸이하듯이 없애고, 그죠? 또 을미사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 고종이 그냥 자기 아들 순종 자기 눈에 본 앞에서 일본 그 낭인들이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서 말이지 머리채를 잡고서 이런 수모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일본에 대한 그런 그 분노와 이런 거는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이 만민 공동회가 됐던 관민 공동회가 됐던 일본에서는 별 저항감이 없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독립협회 활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후자에 얘기한 것은 한국사 시험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앞전에 얘기한 거 독립협회의 창립, 배경, 또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독립협회의 뭐 의여 한계 요거까지만 시험 문제 출제 범위고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소회를 알려드렸다.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